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친절함은 분명 좋은 미덕이지만 때로는 이 친절이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조건적인 친절이 왜 때로는 해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빌려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무례함을 부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버릇없이 굴거나 오만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그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친절을 이용하려 들거나 심지어는 무례하게 행동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줄 거야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절을 베푼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모되고 상대방은 친절을 받을수록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조건적인 허용만 베풀었을 때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되 적절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착함과 현명한 친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현명한 친절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상호작용의 방식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친절이 강요가 되거나 의무감이 되면 그 친절은 더 이상 순수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는 자기 존중의 중요한 표현이며 역설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친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남에게 함부로 친절하게 대하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에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국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베풀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신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당신에게 항상 개인적인 업무를 미루거나 자신의 실수를 당신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처음에는 친절하게 도와주었을지라도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결국 그 동료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료들까지 당신을 쉽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절은 가끔 약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한없이 베풀면 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 만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친절은 그저 상대방에게 당신을 무시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친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친절이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며 타인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행위에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친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정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이라는 관계에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정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부유해졌을 때 금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감정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사소한 일로 친구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며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친구의 호의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작은 부탁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당신은 그 부탁들을 매번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되고 때로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친구의 호의를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우정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의 어려움을 기꺼이 돕는 것이지만 이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호의를 너무 쉽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의지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며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유지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인간관계, 특히 우정에 대한 우리의 이상적인 환상을 깨뜨리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러한 본성적 결함이 발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정은 낭만적인 감정의 교류만큼이나 현실적인 이해와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세계와 사적인 공간을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친구의 호의를 진정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위해 아껴두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작은 불편함이나 사소한 일에 친구를 소모하지 않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상적인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중대한 고비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친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친구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과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우정은 더욱 풍요롭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는 상처를 예방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넷째, 돈 문제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친구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친구를 잃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만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고 친구는 당신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지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친구 관계는 유지되었을 텐데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얽히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돈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거나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는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 돕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충고는 돈이 단순한 재화를 넘어 인간의 욕망과 자존심, 그리고 불신을 촉발하는 강력한 촉매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는 가장 돈독한 관계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국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원래의 대등한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순수했던 관계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 실망감, 분노, 배신감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부탁을 받을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만약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베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은 아예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더욱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단호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관계의 본질이 아니며 관계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보다는 존중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상적인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관계에서의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동경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그러한 감정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훨씬 더 관계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도 초기에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없다면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도 결국 식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은 사랑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한계와 현실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변덕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을 자신의 기대나 욕망에 맞춰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희생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완벽한 이해나 완전한 합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는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침투하려 할 때 오히려 마찰과 상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소유욕이나 통제욕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그러한 감정들을 경계하고 대신 진정한 의미의 아낌과 감싸줌을 통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여섯째,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한 사람이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을 믿으며 타인에게 한없이 베풀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선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신당하거나 나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상처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심지어는 당신을 속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고 선한 마음 자체가 상처받게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공정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타인의 약점이나 친절을 이용하려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에도 상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상황과 상대를 고려한 현명한 친절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비합리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으며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의도가 가장 큰 상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삶의 역경에 대처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의 날씨와 지형을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베풀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마치 모든 음식에 같은 양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음식에는 잘 어울리지만 어떤 음식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키우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나 과거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설령 나의 친절이 오해받거나 악용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쳐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사랑과 친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 소중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무조건적인 친절이 왜 때로는 해로울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친절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이거나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깝게, 어떤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현명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진심으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냉혹함에 무작정 당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거나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완벽한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관계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